코스피가 연초 상승 기세를 뒤로하고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인플레 우려 지금 심하고요. 박스권 상단이 좀 막혀있는 답답한 상황이죠. 주식시장 상황, 전망들, 대응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3,100선 진입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막판에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 장 정리와 함께 시장 전망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면서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0.9% 하락하면서 3,079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닥은 조금 더 밀렸습니다. 막판 낙폭이 좀 깊어지면서 1% 넘는 하락에 954선에 마감했습니다. 연초 들어서 승승장구하던 증시에 조정의 그림자가 드리운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한동안 코스피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권가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는 2,970선에서 3,130선입니다. 모멘텀도 소진된 상황에다가 수급도 약간 좀 정체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조금 최근 들어서 부진한 것 같고요. 2월, 3월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박스권의 연장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3,000선을 전후를 하단으로 한 이런 박스권 정도. 예, 수급 조금 전에 이준호 팀장이 짚어주셨는데 좀 더 여쭤볼게요. 기관 매도 공세 지금 강하고요. 동학개미들 자금 여력이 좀 녹록치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외국인이 이제 키다라는 얘기들 나오는데 주체별로 수급 전망 어떻습니까? 네, 최근 증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유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증시 거래 대금과 고객 예탁금이 크게 줄었는데요. 지난 18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69조 915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고점이었던 지난달 12일보다 8조 원가량 감소한 수준인데요.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이 국내 주식 비중 조절에 나서면서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 증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의 신흥국 주식시장 패시브 대규모 유출은 현재 관찰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세는 연기금의 리밸런싱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기계적인 어떤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그건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이나 모멘텀 중심으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키는 이제 달러 약세의 재개 시점, 달러 약세 재개 시점에서 다시 외국인도 매수 우위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10년물, 30년물 미 국채 지금 올라가면서 인플레 공포 같이 오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파월 의장 청문회 관심사고요. 주식시장 이벤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나요? 네, 세계경제는 이번 주 파월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파월 의장은 미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출석하는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파월 의장의 첫 발언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시장의 출렁거림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부담이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인데 연초만 해도 한 1%에 미치지 못했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주에 1.3%에 달하며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은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통화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반복적으로 통화 완화를 지속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좀 펼쳐왔었고 일시적인 물가 상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추가 완화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인 의견만 표출을 해왔는데 이번 관전 포인트는 금리가 더 오를 경우 장기 채권 매입 확대 등의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역시나 살펴봐야 할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2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과 소비지표 등은 코로나 여파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수준인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스권 지금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와중에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코스피 중소형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민감주 주가의 상승세와 함께 이익 전망 상향을 지속 중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요. 수급 측면에서는 코스피 중형주와 소형주의 경우 지수상품 연계 프로그램 매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되는 만큼 단기간의 수익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간 단위의 큰 틀에서의 주도주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해당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관련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시장을 리딩을 할 업종이나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 류의 어떤 중심축 유지될 거다. 여기에 지금 최근에 좀 선전하고 있는 IT 소프트웨어 정도, 이 카테고리에서 아마 시장은 주도주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박스권 횡보하는 가운데 3,000선을 지지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밀린다면 어디까지 밀리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하던가요? 네, 전문가들은 1, 2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 관련주의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일단 모멘텀이 약간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1개월 또는 2개월 정도 더 이어질 수 보고 있고 조금 템포를 좀 느리게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0선을 예를 들어서 이탈을 한다던가 좀 시장이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올 때 그때마다 좀 분할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지금은 맞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속되고 있는 코스피 박스권 전망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